청취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현대코퍼레이션의 2025년 반기 보고서입니다. 8월 13일에 공시됐으니까요. 아주 따끈따끈한 최신 자료죠. 보통 기업 보고서라고 하면 숫자만 잔뜩 있고 좀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 있잖아요. 네, 하지만 이 두툼한 보고서 안에는요. 현대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또 앞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 그 고민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흥미롭게 볼 만한 그런 변화의 실마리들도 숨어 있고요. 청취자님께서 이 회사의 큰 그림을 쉽고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해드릴게요. 아마 들으시면서 아하 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현대코퍼레이션의 2025년 상반기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우선 현대코퍼레이션, 여기가 어떤 회사인지 기본 정보부터 좀 짚어보죠. 보고서를 보니까 1977년에 상장을 했더라고요. 그럼 역사가 상당히 깊은 회사죠. 네, 종합무역상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016년에는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계열 분리가 되었다. 이 점도 중요한 정보 같습니다. 사업 영역이 정말 넓어요. 괜히 종합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보고서에서는 크게 6개 부문으로 나누고 있더라고요. 철강, 그리고 승용차. 승용차는 완성차도 하고 부품 수출도 하네요. 또 에너지 상용 부품, 여기에는 전력기기나 상용차 같은 게 들어가고요. 기계 인프라 부문에는 선박이나 건설 장비 같은 것들이 있고 석유화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여기엔 자원개발이나 물류 같은 것까지 다 포함이 되네요. 네, 정말 다양하죠. 2025년 상반기 매출 비중을 보면요. 석유화학이 33.3%로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찰강 28.6%, 그리고 승용차가 22.5%예요. 이 세 개만 합쳐도 거의 85%에 육박하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그 종합무역 상사라는 정체성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떼다 파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다양한 품목을 다루면서 수출입 대행도 하고 여러 나라를 연결하는 그 삼국간 무역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물류 서비스나 투자까지도 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광범위한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세계 경제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유가나 환율, 금리 같은 기본적인 거시지표는 물론이고요. 최근에 좀 심해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라든가 아니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같은 큰 흐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아, 정말 글로벌 경제와 같이 움직이는 회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현대코퍼레이션이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길을 찾아가는지 이걸 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참고로 보고서상 분류는 중견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견 기업이군요. 자, 그럼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실적은 어땠을까요? 2025년 상반기 성적표를 한번 열어보죠. 연결 기준으로 보니까 매출액이 약 3조 7,753억 원. 와, 규모가 상당하네요. 영업이익은 약 715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약 39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업 부문별로 영업이익 기여도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아까 매출 비중이 컸던 철강 32.7%나 승용차 24.8% 부문도 당연히 이익에 기여를 많이 했는데요. 와, 근데 에너지 상용 부품 부문을 한번 보세요. 여기 매출 비중은 한 7.8%로 상대적으로 좀 작은 편인데 영업이익 기여도는 무려 26%나 돼요. 이야, 이건 정말 눈에 확 띄는 숫자인데요. 바로 그 점이 아주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왜 그럴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네. 아마도 취급하는 품목 자체가 마진율이 좀 높다거나 아니면 경쟁 강도가 상대적으로 덜 치열하다거나 혹은 특정 고수익 계약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고요. 보고서만으로는 그 정확한 이유까지 알기는 좀 어렵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 회사의 어떤 사업이 실질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재무제표 보실 때는 방금 말씀하신 연결 기준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현대코퍼레이션 본사뿐만 아니라 여러 종속회사들 실적까지 다 합친 결과니까요. 별도 기준 실적도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비교해서 보시면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연결과 별도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외부 감사인의 의견입니다.
3일 회계법인 PwC죠. 여기서 감사를 맡았고 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아, 적정 의견. 중요하죠. 네, 이건 그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따라서 뭐 큰 오류 없이 잘 작성되었다 이런 의미니까요. 일단 재무정보의 신뢰성은 확보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런데 작년, 그러니까 전년도 핵심 감사 사항으로 상품 매출의 발생 사실이라는 게 언급됐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이건 좀 말이 어려운데 어떤 건가요? 아, 네. 핵심 감사 사항이라는 건요.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특히 중요했다라고 판단했던 사항들을 말하는 겁니다. 상품 매출의 발생 사실이 핵심 감사 사항이었다는 건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종합무역상사는 거래 규모가 워낙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해외 거래나 아까 말씀드린 삼국간 거래 같은 게 많다 보니까 이 매출이 정말로 발생한 건지 또 계약 조건에 따라서 제때 올바른 금액으로 기록이 되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아하. 회계 처리가 좀 복잡할 수 있어서 감사인이 특히 주의 깊게 들여다봤다. 뭐 이런 뜻이죠. 이게 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아하, 그렇군요. 거래가 워낙 크고 복잡하니까 그 매출을 제대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해가 됐습니다. 재무 상태와 관련해서 또 주목할 만한 점이 있을까요? 부채 쪽을 보면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로 약 1,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가 발행되어 있다는 점이 일단 눈에 띄고요. 자금 조달 방법 중 하나겠죠. 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종합무역상사는 필연적으로 환율 변동 위험에 크게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뭐 수출 대금은 달러로 받고 수입 대금은 엔화나 다른 통화로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통화 거래가 계속 발생하니까요. 그렇죠. 환율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보고서 주석을 자세히 보시면요. 통화선도 커런시 포워드 같은 파생상품 계약을 활용해서 이런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이 상당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험을 인식하고 있고 또 관리 수단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안정적인 실적도 내고 있고 또 위험 관리 노력도 하고 있다는 건 확인이 됐는데요. 사실 많은 청취자님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은 미래 성장 가능성일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전통적인 무역업만으로는 좀 성장의 한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잖아요. 현대코퍼레이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보고서를 보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기존 무역업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문구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구체적으로는 좀 유망해 보이는 제조사에 지분 투자를 해서 사업의 가치사슬, 그러니까 밸류 체인을 확장한다거나 아니면 회사가 이미 잘 구축해 놓은 그 탄탄한 해외 네트워크 있잖아요. 이걸 활용해서 신사업 기회를 찾는다거나 또 외부의 신성장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미래 유망 분야에 좀 발을 담그는 방식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계획이 아니라 실제 움직임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2023년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바꿨더라고요. 사업 목적에 산업, 물류용 등 로보틱스 제조, 판매 및 관련 부품 사업 이걸 추가했어요. 무역회사가 로보틱스 제조요? 이건 정말 좀 큰 변화의 신호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나온 후인 2025년 7월에는 시그마 주식회사라는 회사의 주식을 무려 523억 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는 공시도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나와 있어요. 혹시 이것도 로보틱스 사업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점들이 현대코퍼레이션의 미래 전략 방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던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같은 이런 거친 파도 속에서요. 전통적인 중개무역만으로는 이제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 좀 깔려 있는 거죠. 아하. 네, 그래서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안정화시키고 동시에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하려는 그런 의지가 아주 강하게 읽힙니다. 로보틱스 사업 목적 추가는 단순한 선언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비전 변화를 시사하는 거고요. 시그마 주식회사 인수는 그 비전을 구체화하는 실제 투자 활동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물론 뭐 시그마라는 회사가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 로보틱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이 보고서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분명히 의미 있는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무역회사가 갑자기 로보틱스 같은 그런 제조 분야에 뛰어드는 게 글쎄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혹시 보고서에서도 그런 어려움이나 위험 요인 같은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나요? 당연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뭐 장밋빛 전망만 늘어놓지는 않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된다거나
아니면 여전히 좀 불안정한 중동 정세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그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계속 변동한다거나 물류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 같은 이런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현대코퍼레이션 입장에서는 신사업이라는 어떤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동시에 또 예측 불가능한 외부 변수라는 암초를 잘 피해가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항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 그리고 기존 사업의 안정성 유지, 마지막으로 외부 리스크 관리라는 이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참 쉽지 않은 과제네요. 그럼 이 회사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운영구조, 즉 지배구조는 어떤지 좀 볼까요? 이사회 구성을 보니까 사내이사 3분, 사회이사 3분, 이렇게 총 6분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정몽혁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직도 같이 맡고 있고요. 주주 구성을 보면 최대 주주는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지분율이 23.99%고요. 그리고 KCC가 13.22%로 2대 주주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눈에 띄는 건요, 소액주주 현황이에요. 전체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린 사람의 99.9% 이상이 소액주주라고 하고요. 이분들이 보유한 주식수를 다 합치면 전체 발행 주식의 42.15%나 된다는 겁니다. 와, 개인 투자자분들의 참여가 굉장히 활발한 회사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네, 맞아요. 소액주주 비중이 그렇게 높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많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주가나 배당 정책 같은 거에 대해서 주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이사회의 독립성이나 전문성, 이런 게 중요하게 평가되는데요. 현대코퍼레이션은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회이사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입니다. 아, 전원 사회이사요? 네, 아무래도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겠죠. 특히 위원 중에 회계 재무 전문가이신 정문기 사회이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전문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엿보이고요. 또 최근 기업 경영의 아주 중요한 화두죠.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위원회도 이사회 내에 설치해서 운영 중이라고 하니까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려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이나 ESG위원회 설치는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아까 소액주주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주들과 관련해서 또 살펴볼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자기 주식, 그러니까 회사가 스스로 사들여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식 현황도 참고할 만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약 121만 8천 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취득 목적이 주주 가치 제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주주 가치 제고? 네, 일반적으로 자기 주식 매입은 주가 안정이나 혹은 주주 환원의 신호로 해석되기도 하거든요. 앞으로 이 자기 주식을 어떻게 활용할지, 예를 들어서 소각을 해서 주식 가치를 더 높인다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지에 따라서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주주 비중이 높은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꽤 클 수 있겠죠. 네, 그렇겠네요. 오늘 현대코퍼레이션의 2025년 반기보고서를 정말 속속들이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철강, 자동차, 에너지 같은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하고 있는 전통적인 종합상사로서 2025년 상반기에 715억 원이라는 꽤 견조한 영업이익을 내면서 안정적인 기반을 잘 다지고 있고요. 동시에 여기에 그냥 머무르지 않고 로보틱스 사업에 진출한다거나 시그마 주식회사를 인수하는 것 같은 그런 구체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미래 성장을 위한 변화를 아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아까 살펴봤듯이 환율 변동 같은 외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통화선도 계약 같은 금융적인 관리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도 상세히 나와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이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나 또 지정학적 긴장 고조 같은 이런 거대한 파도 앞에서요. 이런 정교한 금융 기법만으로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취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쯤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던져볼 질문은요. 전통적으로 거래나 투자의 강점을 보여왔던 종합상사가 이제 제조, 그것도 로보틱스라는 아주 첨단 제조 분야로 영역을 확장할 때 말이죠. 과연 어떤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또 반대로 예상치 못한 어떤 어려움이나 뭐랄까 문화적인 충돌 같은 것에 직면하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보고서의 정보들을 바탕으로요. 현대코퍼레이션의 미래 여정을 한번 예측해 보시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관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현대코퍼레이션의 속사정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청취자님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